안녕하세요. 편안한 이야기의 어게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어게인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이 된 김영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빈손으로 쫓겨났던 한 노모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식에게 내린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복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베란다 구석에 앉아 낡은 앨범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30 중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터져 피가 나도 아들 학원비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자부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니 이제는 급이 맞는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한다더군요. 사돈댁은 대단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쪽 집안 체면이 있는데 제가 전세 살 순 없잖아요. 이 아파트 담보로 신혼집 마련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10배로 갚을게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원 개원 자금, 손주들의 유학 비용이라며 아들 부부는 야금야금 제 노후 자금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은 제 아파트를 팔아 병원 확장에 보태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휘황찬란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가방의 금색 로고가 햇빛을 받아서 번쩍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 어디에도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로 나오기만 하면 코를 킁킁거리며 노인 냄새가 난다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 낡은 옷을 보고 할머니 냄새나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달려와 손주를 데려가며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애 교육상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아들은 옆에서 못 들은 척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그 비싼 옷을 입고 호위호식하면서 유령 취급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 보름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못 참겠어.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 저러고 계시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알았어. 안 그래도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 시설 괜찮고 밥 잘 나오는 곳이래. 조금만 참아. 어차피 어머니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더 끼고 살 이유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제가 준 돈으로 성공한 내 자식이 저를 이제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처리하려 하다니요. 저는 비오는 그날 밤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짜며 집을 나왔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저는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었던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열어보라던 그 보따리였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다 퍼줄 때도 혹시나 해서 남겨두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자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서류 뭉치, 그리고 남편의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영자야, 당신 성격의 아들한테 다 퍼주고 빈털털이 됐을까봐 걱정되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친구 변호사에게 맡겨둔 땅이 있어. 경기도 평택 인근 땅인데 이제 이 땅은 오롯이 당신 것이니 절대로 자식놈에게 알려주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사시오. 알고 보니 그 땅은 현재 신도시 개발구역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보상금만 수백억 대에 달하는 노다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본성을 미리 꿰뚫어보고 제가 노년에 비참해지지 않도록 치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를 모두 증언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제가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들 귀에 들어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어서 집으로 가요. 제가 어머니 전용 안마의자도 새로 사놨어요. 어머님, 제가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땅 보상 받으신다면서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유학 자금이랑 애비 병원 건물에 보태주시면 저희가 평생 효도할게요. 그 가식적인 웃음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의 로고가 마치 뱀의 눈처럼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조건이 있다. 만약 아들이 어머니를 박대하거나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할 경우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또한 이미 증여한 아파트 대출금과 사업 자금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의거하여 전액 반환 청구한다.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발등을 붙잡고 통곡하며 빌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과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무리한 병원 확장과 막대한 대출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인생은 제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을 때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제 인생을 찾으니 세상이 저를 대우해 주더군요. 저는 이제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로 제 또래 노인들과 함께 소소한 취미를 즐기며 삽니다. 마음이 평온하니 지긋지긋했던 생선향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 평생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결국 인생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내 것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디 본인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참 오래도록 느껴집니다. 네. 이야기로 다시 만나는 우리. 어게인입니다.
오늘도 어게인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